뼈 건강을 지키는 법, 노인들이 알아야 할 칼슘과 운동의 중요성.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과 규칙적인 운동은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꼽히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일상 활동에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뼈와 치아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연어와 정어리 같은 생선,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면 뼈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 보충제를 통해 추가적인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유제품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충제를 통해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칼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도 함께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며 계란 노른자나 연어와 같은 음식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하루에 15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충분한 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히 노년기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요가와 같은 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뼈와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근육을 강화하여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덤벨을 사용한 근력 운동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근력 강화,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과 유연성 운동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주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낙상은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균형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태극권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유연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어 일상 활동에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흡연은 뼈의 밀도를 낮추고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과도한 음주 역시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특히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며 골절 발생 시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따라서 금연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뼈의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매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으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과 균형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뼈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하여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보세요. 건강한 뼈는 활기찬 노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오래도록 튼튼한 뼈를 유지하세요. 뼈 건강 관절에 좋은 신선약초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황칠나무.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나무입니다. 주로 전남 등지에서 자생하며 사람에 따라 노란옷 나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황칠나무 같은 경우 뼈의 재생을 돕는 나무로 유명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주어 다양한 뼈 질환, 관절 질환을 예방하여 줍니다. 특히 이런 효험 덕분에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황칠나무 먹는 법.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황칠나무 잎차 50g을 물이 끓면 넣어주고 30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부어줍니다. 물을 우러내고 남아있는 황칠나무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다시 부어주고 1시간 정도 끓입니다.
다 끓으면 제일 처음 우러냈던 물과 함께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물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아침 공복에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둘째, 우슬뿌리. 관절에 좋은 약초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슬뿌리인데, 우슬뿌리는 이름만 보더라도 관절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약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슬이란 이름은 소의 무릎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죠. 우슬뿌리 같은 경우 관절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주고 또 관절 이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우슬뿌리 먹는 법.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건조된 우슬뿌리 30g 정도를 물이 끓면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3잔 정도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울금. 울금 같은 경우 향신료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사실 선조 때부터 사용해오던 중요한 약초입니다. 울금의 경우 염증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해 통증을 줄이고자 할 때 진통제로서 울금을 사용하며 보통 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와 함께 사용하거나 병행하면서 사용의 효과를 보는 약재이죠. 울금 먹는 법. 생울금의 껍질을 벗긴 후 깨끗하게 씻고 얇게 썰어준다. 물 1리터에 생울금 200g을 끓이고 우려내서 섭취합니다. 넷째, 오가피. 외국에서 오가피는 갖은 병을 치료하는 가시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져 불릴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약초입니다. 오가피는 기침, 혈압, 암, 간 건강 등 다양한 곳에 효능을 보이는 약초이지만 특히 관절 건강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오가피에는 아콘토사이드디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역할은 뼈의 밀도를 증진시켜주고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덕분에 퇴행성, 류마티즘 관절염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며 옛날에는 허리가 아플 때에도 오가피를 활용했습니다. 오가피 먹는 법.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건조된 오가피 50g 정도를 물이 끓면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3잔 정도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쇠비름. 쇠비름은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풀이고 농촌에서는 작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가 맞지만 약초라는 시선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무시 못할 풀이 바로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예로부터 생즙을 내어 관절이 아픈데 사용한 약초이며 말려서 가루를 낸 후 환을 만들어 먹어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치료에도 좋습니다. 쇠비름 먹는 법.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건조된 쇠비름 30g 정도를 물이 끓면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3잔 정도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째, 게다레. 게다레는 국내 도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약용 열매이며 지역에 따라 말다레, 묵다레라고도 불리는 약초입니다. 게다레는 현재 통풍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통풍 치료 이외의 관절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과 허리 통증 치료에는 예로부터 게다레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게다레의 경우 진통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어 통증을 줄이면서 치료에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레 먹는 법.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건조된 게다레 30g 정도를 물이 끓면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3잔 정도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째, 마가목. 마가목의 경우 도심공원 곳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관상용 나무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옛말에 마가목으로 만든 지팡이만 짚고 다녀도 관절 통증과 신경통이 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절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약초입니다. 마가목의 경우 나무의 껍질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활용하여 관절 통증 치료에 사용한답니다. 마가목 먹는 법. 마가목 껍질 30g 정도를 물이 끓면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우러나도록 합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3잔 정도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